안녕하세요, 유리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 헬스터디 보면서 또 내 채널 와서 공부법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열차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헬스터디 보면서 느낀 건데 노베이스 친구들이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사실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의대 간다, 나 메디컬 가야 된다 하는 친구들 좀 제외하고 나는 인서울을 꼭 하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제가 지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베이스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인강은 이거 들었었고 문제집은 이거 풀었었는데 괜찮냐?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개념의 나비효과 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개념의 나비효과 같은 기본 개념서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개념어를 미리 공부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수능에서 그런 개념어들을 아는 건 사실 기본 오브 기본이야. 기옥이거든요, 완전. 개념의 나비효과를 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출도 좀 풀었다고 하는데 친구들 해오는 거 보면은 기출을 그냥 깔짝깔짝 대기만 했지 내가 이거를 뭐 지문 하나라도 제대로 분석해보고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어. 오답 정리도 되게 대충 하고 그냥 몰라 이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내가 무언가 했다는 거에 자꾸 만족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한 지문이라도 이해를 했는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장기적으로 볼 건데 일단 당장 우리가 볼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까지 지금 약 6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업로드한 시점으로. 그럼 제가 이제 2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플랜을 짜보려고 하는데 노베이스 친구들 일단 거의 대부분 선택 과목이랑 문학을 먼저 잡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대체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을 했겠죠.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솔루션은 일단 너무 간단해. 화법과 작문 이거 해결 못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제발 기출문제집 하나 그냥 사면 되잖아. 마더텅도 있고 시중에 얼마나 많은 화작 문제집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푸는데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 이거 그냥 막 풀고 뭐 채점 대충 하고 띡 이게 나 푼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답 찾을 때 지문을 토대로 찾는 거 맞아요? 우리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이랑 좀 유사하게 보면 되는데 좀 더 심플하죠. 있는 그대로 그냥 텍스트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문단마다 적어도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문제에 대한 근거 찾을 때는 지문 다시 읽어보면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내 멋대로 막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문에서 제대로 근거를 찾아서 푸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고요. 그리고 보통 노베이스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에 처음 나오는 용어들 때문에 좀 당황할 때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준언어적 표현이라든가 뭐 절충안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용어들을 기출 풀면서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시간 2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화작 10세트는 풉시다. 솔직히 10세트 한번 풀어보자고요. 10세트 풀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20-30분 잡고 그냥 풀란 말이야. 그래서 풀면서 일단 지문에서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지문 볼 때 문단별로 흐름 정리하면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노트에 따로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도 엄청나게 빨리 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엄매 선택한 친구들이 슬슬 개념 공부 얼추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또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엄매도 2주 단위로 내가 한 파트를 다 보겠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내가 뭐 단어 파트, 문장 파트, 의문 파트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2주 단위로 단어, 다음 주에는 의문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좋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단어, 문장, 의문 이런 거 이제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지문형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는 좀 빠르게 끝맺으면 좋다. 여러분들이 보통 책을 보거나 인강을 보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발 인터넷 강의도 봤으면 문제 좀 풀어. 인강만 보고 자꾸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노베이스 친구들 엄매 그냥 인강만 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내용을 복습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3-4회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고 문제 풀고 풀면서 내가 이런 부분 잘 모르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계속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개념이랑 문제를 좀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원별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6월 모의고사 때까지 분주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인데요. 고전문학이랑 현대문학 좀 접근하기 쉬운 거는 어쨌든 현대문학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대문학, 현대시랑 현대소설 읽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줄글로 막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제 인물이 나왔으면은 인물의 특성, 인물 간의 관계, 지금 소설 줄거리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줄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소설의 흐름을 보면서 디테일한 거 마찬가지 근거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자꾸 자기가 이상하게 주관 개입시켜서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은 계속 좀 지문에서 찾아서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문학이라고 뭐 엄청나게 거창할 건 없고 소설 사실 그 스토리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거리만 잘 정리해줘도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 자 우리 적어도 한 달 동안 문학 우리 좀 소설 좀 파자. 솔직히 노베이스 친구들 자꾸 긴 글 읽기 싫어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소설 한 달 동안 한 20지문 풀어보는 거 어때요? 고전소설이랑 현대소설 좀 두루두루 풀고 고전소설도 막 처음에 막 너무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전소설은 주제가 더 뻔하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어들에 집착할 시간에 차라리 인물관계 누가 누군지 막 찾으면서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얘네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집중을 하면서 읽으면 어느 정도의 흐름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걸 토대로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데 자 이때 만약에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놓쳤다. 그럼 이제 해설지 보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시고 기본적인 어떤 호칭에 대한 공부 그리고 고전시, 고전 개념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베이스로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전에 대해서는 고전 문학을 독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필수가 되는 고전 시어들은 좀 많이 반복적으로 봐줘라. 그거 제가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완전 기본 오브 기본이고 조금 더 추가돼서 좀 제가 올해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고전 시어부터 해가지고 고전 소설을 현대 소설만 봐도 이제 끝나요. 현대시 이런 거 차라리 현대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 지금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전 시가랑 현대시는 이 EBS 파세요. 일단은 EBS 여러분들 뭐 사용 설명서도 있고 아니면은 각종 이제 시종 교재 분석서들 많은데 그 분석서 보면서 해석 연습 하나씩 해봐라. 한 줄 때 내가 먼저 읽어봐.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분석서 보고 다시 비교해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보시고 수능 특강 문학도 웬만하면 병행하면서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BS 문학이라도 파줘야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오케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당장 뭐 내가 다음 주에 비문학을 엄청 올릴 거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좀 자신 있는 제재 위주로 먼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하루에 한두 지문만 풀어도 돼. 대신에 마찬가지로 풀 때 문단별로 내가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이제 풀잖아요. 문제 풀 때도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생각을 하고 부지런하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내가 내 생각대로만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내가 비문학 지문에 익숙해지면 내가 평소에 어려했던 부분들 있죠. 뭐 인문사회 어려운 친구들은 인문사회 좀 더 파고 과학기술 어려웠던 친구들은 과학기술 파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아직 지문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것도 어려하기 때문에 막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라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서 비문학은 그렇게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좀 꾸준하게 보면서 진짜 내가 요거 오늘 완벽하게 내가 습득한다 요런 마인드로 가시고 비율도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있잖아요. 제가 일요일은 비워두고 월화수목금토까지만 말해볼게요. 일단 비문학은 한 30분에서 1시간씩 맨날 해주자. 그리고 보통 이제 2시간에서 3시간을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국어를. 그러면 남은 시간이 한두 시간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격일로 해줘. 선택과목 하루, 문학 하루, 선택 하루, 문학 하루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이제 좀 짜줘. 자, 근데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겠죠. 특히 화작하는 친구들은 선택과목 맨날 해도 부담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자기의 상황에 따라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여서 일단은 선택과목이랑 문학은 여러분들이 아직 못 배웠거나 못하는 부분 위주로 좀 파주세요.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계속 편식하면 안 돼. 여기 이제 못하는 거 파주시고 그리고 비문학은 너무 어려운 거 건드리면 지금 약간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기 해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6주 플랜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6월 모의고사 때까지 남은 6주 동안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법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신 기간인데 우리 고3 친구들 내신도 하느라 바쁘죠?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이 이때 기회니까 빨리 그 틈을 노려서 지금 할 거 너무 많거든요. 하루하루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안녕.